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북한 국경연선에서 통신원이 보내온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잔혹한 겨울이 북한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국경이 모두 봉쇄되고, 그리고 심지어 철조망도 모자라 전기 철조망까지 가설해 놓은 것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국경연선, 특히 중국 쪽 연변 지역이나 해산 맞은편인 장백현 지역을 지나가 보면 그 북한 쪽을 바라보면 철조망과 거기에 전기 철조망까지 채워난 것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전기 철조망도 모자라서 지뢰까지 매설했다고 합니다. 전 국경연선의 지뢰는 아마 다 매설하지 못했을 겁니다. 북한 소식에 의하면 북한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말하자면 밀수할 수 있는 그 길목마다 지뢰를 매설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북한의 통제가 한층 잔혹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북한은 이렇게 국경 봉쇄를 잔혹한 수법까지 써가면서 철저하게 막으려고 할까요? 김정일 시대 때, 특히 김정일 살아있을 때에는 이렇게까지 잔혹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김정일은 파탄된 경제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중국에 쌀을 얻으러 가든지 돈을 구하러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나마 관대하게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TV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특히 이만갑과 같은 이런 TV에 나왔던 여성분들이 10번 탈북했다, 10번 다시 공안에 체포돼서 북송되는 이런 악순환을 겪었던 그 처참한 현실들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것도 아주 대표적인 이만갑의 출연자가 자기의 탈출 과정을 상세히 이야기하는 것 들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만큼 북한은 한 번 잡혔다가 다시 또 풀어주면 또 다시 중국에 갔다 오고, 이렇게 10번씩이나 체포돼도 죽이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경을 넘었다 체포되게 되면 이 국경연선 마을을 관리하는 보위부, 즉 해령시 보위부에도 대규모 구류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체포되면 사해안전성 소속 해령시 안전부나 무상군 안전부와 같은 이런 안전부 산하 구류장에 직결시켜놓고 조사를 받아서 처리했는데, 이제는 국가보위부 산하 군 보위부 구류장에 가다 놓고 취조할 뿐만 아니라 조사할 뿐만 아니라 정치범으로 몰린다는 것입니다. 즉 살아남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사해안전부 구류장에 있을 때는 그나마 손도 쓸 수 있고 어느 정도의 돈을 지불해주면 그나마 빼주기라도 했지만, 이 국가보위부 산하 군 보위부에 체포되어 구류장에 들어가게 되면 이미 그 사람의 운명은 결정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정치범으로 다룬다는 것입니다. 이 국가보위부는 일반 경제범이나 아니면 강도, 강간 이런 강력범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정은을 비방 중상하거나 북한에 대한 불만, 불평을 들어놓고 사회를 혼란시켜 김정은 체제가 유지될 수 없게 만드는 이러한 사건들을 다루는 것이 바로 국가보위부입니다. 물론 간첩사건도 다룹니다. 그러나 이 간첩사건과 같은 큰 사건들은 군 보위부에서 직접 다루지 못하고 1차 조사를 끝내면 바로 국가보위부 중앙으로 직송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군 보위부, 이 국경연선 마을에 있는 군 보위부나 시 보위부들은 바로 국경을 넘는 사람들을 상대로 구류장을 만들었다는 것은 바로 그들을 정치범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김정은은 바로 금년도 2월 4일 날 국경연선에 철조망과 전기 철조망을 설치하는 것도 모자라 지뢰를 매설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국경연선에 있는 국경 경비대나 군 보위부도 믿지 못하여 2월 4일 날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서 호위사령부 24초가 생겼는데, 이 24초 지휘부가 바로 무산군에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코로나19에 호되게 당했으면 밀수범들을 단속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지뢰까지 매설하고 단속해야만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김정은은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미 지방 관료들은 자기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밀수나 아니면 장사를 하는 장사치들과의 손을 잡고 결탁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힘든 것이 오늘의 북한의 지방 관료들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지방당 정권기관이 다 모두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들은 국경연선뿐만 아니라 지방당 관료들에 대한 이 소식은 비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특히 함주군에 있던 인민군 방사포 여성중대장으로 있던 호은정 씨에게서 편지를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3회에 걸쳐서 전달한 것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지방 관료들이 마약 범죄자들과 결탁하고 장사치들과 결탁하고 밀수꾼들과 결탁하여 그들로부터 상납받는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지방당 정권기관 관료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국경연선은 더하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코로나19로 가장 타격을 받은 지역이 바로 국경연선입니다. 국경연선에 있는 북한의 시군 지역들은 바로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품을 가지고 그것을 다시 전국에 보따리상이 되어 장마당으로 유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두 막히게 되니 이미 북한 지역에서 그나마 좀 먹고 살만하다고 했던, 즉 중국과의 밀수나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먹고 살만하다고 했던 이 국경지역 마을들이 지금 지역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무산이나 해산, 해령과 같은 온송 이런 국경연선 마을들의 시장에 나가면 쌀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5,000원이던 쌀값이 어제 시가로 8,500원이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북한은 쌀 한 킬로 값이 얼마인지 알게 되면 북한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모두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쌀값입니다. 고반 2배가 올랐다는 것. 그만큼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80일 전투라는 것을 선포한 김정은의 그 가혹한 수탈 행위로 말미암아 국경연선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에 있는 농장원들이나 인민들, 주민들에게 80일 전투를 지원한다는 명목 아래 쌀과 돈을 바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들의 먹고 살기가 없어서 한 끼 먹고 내일 먹을 거를 걱정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80일 전투 명목으로 또 돈과 쌀을 걷어가는 이 김정은의 가혹한 처사. 언제면 이 잔혹한 김정은 체제에서 북한 주민들이 벗어날 수 있을까요? 김정은이 존재하는 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북한 주민들의 북한 김정은에 대한 민심 위반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평양시도 그렇지만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김정은에 대한 원성과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김정은은 이번 당창건 10월 10일 70돌 연설을 하면서 인민들에게 눈물을 보인지도 모릅니다. 한번 보시죠. 저 김정은의 눈물은 진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민심 위반을 달래기 위한 새빨간 거짓말이고 위선적인 행위라는 것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런 김정은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는 한국 정부, 이제는 바꿀 때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의 잔혹한 처사로 말미암아 김정은의 가혹한 통치로 말미암아 먹을 것이 없어 영양실조에 걸려 쓰러져가고 있는 국경연선 주민들, 이제 거기에 겨울까지 덮쳐들고 있습니다. 이 잔혹하고 가혹한 겨울이 국경연선 주민들과 북한 주민들에게는 언제 끝날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오늘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구독할 수 있도록 전파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